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ISL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궁금한 포인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매크로 환경 안 좋아진 부분, 시장 측면에서 부정적인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2700선이 유지가 되고 있고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다라는 그 주역은 반도체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반도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도 이제 끝났지만 선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들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미국의 CP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꺾이지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연히 있어. 그러니까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조선 돌았다, 자동차 돌았다, 어떻게 보면 각각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보면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보는 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면 하이닉스를 보시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저는 9만 전자 이상까지 갈 수 있지만 9만 전자 가봤자 10%가 안 되지만 하이닉스는 20만 닉스 정도까지는 가는 게 삼성전자 9만 전자 레벨이다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수익률이 지금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보여 계신 분들은 흔들림 없겠습니다만 아직 놓쳤다. 아직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수익률 쪽에 좋다. 여기에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것이 참 저는 이게 꽃놀이패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업계에서 나름대로 좀 고전하는 시간을 보냈죠. 삼성전자의 소송 이후에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와 그동안에 이제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한미반도체의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이 뭐가 대단해라는 거지만 그 대단하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급할 때는 아는 걸 갖다 씁니다.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와 계약을 하고 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하반기 때 삼성전자와 계약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지면 아무리 HBM을 신형을 개발하고 이 AI에 관련된 반도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투자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현재 투자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게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압축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살아있는 한 더군다나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수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 기간 서로 간에 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코스피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로 외국인의 환율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상단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1360원 선도 정말 단숨에 뚫어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으면 외국인의 반도체 사락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시선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 배가 덜 고플 때는 짜장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배가 너무 고프면 뭐든지 먹습니다. 짜장면 짬뽕 가릴 거 없이 하다못해 빵이라도 주워 먹어야 배가 고픈 거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환율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본다라면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원화가 약세로 갈 때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강화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이지 환율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절대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환율이 약간의 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막을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금 반도체를 막을 재료는 없다라고까지 제가 정리를 해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세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
누구든지 아이폰 안 사주면 애들 학교 안 가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아이폰을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갖고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따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집중해야 된다. 물론 그 뒤에는 이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돈 버는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오히려 과잉 투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분명 나타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하드웨어에 집중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주원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 수급적인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앞서 위원님께서 해주시긴 했는데요. 대표님의 시각도 같은 결인지 궁금하고요. 다만 이 가운데 기관 쪽에서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물량들을 좀 덜어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청산 물량이 추가로 나온다면 반도체에도 미칠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크로적으로 보거나 혹은 지금 현재 수급상 보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완연하게 메가 트렌드에 계속해서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일 날 이 지수 옵션보다는 주식 옵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에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가는 것은 저는 이제 옵션 만기 영향과 관련이 있고 차기 월물에 대해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급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수가 압박을 많이 받았고 하락폭이 꽤 있었는데 CPI 지표가 노이즈가 나와서 여기에 반응을 한데도 어제 미국이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그나마 좀 강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낙폭이 거의 다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류주 일부가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반도체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도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형주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HBM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여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이번 주에는 이틀 전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TSMC는 어제 미국장이 미끄러질 때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미 실적 시즌에 돌입해서 실적이 검증된 쪽이 반도체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부터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벌어지면 오히려 반도체 쪽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HBM이란 키워드를 받아들이면서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기대감이 커지는 쪽에 대해서는 더욱더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7%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적 실망감이 상당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완전히 그러면서 더 기대감을 안아갈 수 있는 구간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수주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고 우리가 사실 장비주 특히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극과 극이 수주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에서 우리가 적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풀렸고 사실 이 부분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제 적층 높이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왔다면 이 TC 본드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드 쪽으로 발주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반도체는 수주가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인텔의 가우디 3 GPU 관련된 부분에서 또 발표가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 모든 AI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살아날 건데 거기와 맞물려서 HBM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든지 간에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공급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한미 반도체는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 그 GTC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엔비디아의 이번에 새로 나왔던 블랙웰 같은 그런 그 차세대 GPU 같은 경우를 보면 HBM 반도체가 기존 수량보다 딱 2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개가 붙은 게 8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 산술적인 부분이 지금은 왜 AI 모멘텀에서 특히 HBM 반도체 D램 쪽이 강하냐라고 보면 이런 수량의 확대와 관련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담보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HBM 반도체 관련 쪽에 지금은 AI 모멘텀이 가장 집중되는 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장비 부품 이거는 지금은 대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한미 반도체만 딱 놓고 봤을 때요, 대표님, 200억 원대 공급 계약이었잖아요. 이 정도 오르는 걸 이걸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200억 원대 공급 계약이면 얼마나 비중상으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수주권인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반영되면 잘 된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제 계약 금액이 226억 원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HBM 반도체 자체가 한미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1,500에서 1,500대 올라오는 시기부터 이제 급격히 모멘텀이 커져 나가게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미 반도체에 이 쓸 수 있는 HBM 반도체 TC 본더가 지금은 하이닉스 계열에 편향되어 있었다는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소송 관계 때문에 삼성전자에 공급할 개연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공급처, 어떻게 보면 HBM3E에서 공급처가 확대됐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어제 나왔던 인텔의 가우디 3와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공급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하이닉스가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발향으로만 해도 공급이 지금 딸립니다. 딴 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자체가 제한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감안한다면은 금액이 크다라기보다는 거래처가 새롭게 확보됐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된 긍정적인 의견을 두 분 모두 주신 걸로 공통 분모를 일단 만들어 놓고, 저희 지난주에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력기기 설비 쪽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그때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였고요. 그때 원픽으로 주셨던 종목이 있어서 AS를 좀 여기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 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 26%. 더욱더 볼 수 있는 자리 반도체 설명해 주신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져가도 되는지 짧게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전력기기와 관련 쪽에서 가장 대장주는 알고 계십니다.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정도가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에 LS 그룹 자체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낙폭이 꽤 오랫동안 깊었기 때문에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였고, 그때 이제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차 소장님께서 먼저 이거는 지금이라도 고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거기에 똑같이 저도 고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정도에서 이제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전력기기 코멘트 위원님 더해줄 말씀 있으시죠?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인공지능이 대세면 이 서버를 돌리는 데 의해서 막대한 전력이 들어갑니다. 어제 나온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인공지능 무료로 이용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차영주가 짜장면 먹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봐, 그러면 그거 금방 그려내잖아요. 그게 이 휴대폰 하나 충전할 정도의 전력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좀 장난 그만 쳐달라라는 뉘앙스의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3개의 그림을 그려내면 휴대폰 3대 충전하는 만큼 전력이 들어가는 거야. 전력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력을 뭘로 갖고 올 겁니까? 신재생이나 원전이 되든 뭘 해야 되고, 그게 다 전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여기에 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춘천에 있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30%를 잡아먹기 때문이다. 그것도 ESG로 가야 되고 아리백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도 줄여야 되죠. 그럼 액침 냉각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물론 당장 오는 것들은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리기판도 가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절전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흐름을 읽고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매매를 할 것인가, 그거를 딱 잘 잡으시면 이 거대 흐름, 이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앞으로 몇 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저도 주식시장에 30년 있었습니다만 많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클을 잘 보고 거기서 기회를 잘 찾아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선 이후에 이 이슈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동력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회복력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만 대표님 먼저 받아주세요. 총선 결과로 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쪽이 금융,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금융 지주사도 빠른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은 예정된 거니까 투심에는 별 영향 없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이라는 시선으로 이 밸류업 수혜주를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아마 그 우려감이 좀 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총선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후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밸류 관련된 종목들 다 낙폭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은행주를 비롯해서 금융주가 일부 좀 밀렸고, 저기 지주사는 좀 많이 밀렸고요. 여기에 정책과 관련된 원전주들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감이 컸는데, 반면에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주식의 의외성인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밀릴 여지가 충분히 있고, 여기에 어제 미국이 CPI 지표가 노이즈가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월달에 또 후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했던 대표적인 게 우리는 자동차고 제약바이오 쪽인데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마치 오늘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거나 이 이벤트가 총선 이후의 이벤트든 혹은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이벤트든 오늘 기점에서 정말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력기기 일부 쪽을 거의 이렇게 속칭 얘기하면 쓸어 담겠다는 의지를 장 초반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간에 좀 나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어제 오늘의 정책이나 밸류업 이렇게만 놓고 보기는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금리 동결 시기에서 금리로 넘어가기 시점에 이 구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좀 전에 그 서두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가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인데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와 전력기 관련된 주도 섹터에 그리고 자동차 일부 같은 그리고 대형주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금리 동결 시기에 가져가는 큰 흐름상에서 읽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늘 만약에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 종목을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템포를 좀 참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은 가이던스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나왔고 가이드가 일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가이드가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시거나 한 템포도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짧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도 될까요? 외국인이 반도체, 전력기기 많이 사고 있고 떨어진 쪽, 소외주, 좀 낙폭이 있는 쪽에서 매수를 한다.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밸류 관련주들을 모아가는 패턴으로 지금 있다라는 시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조금 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수급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빠졌지만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매수가 유입된 종목에 계속 유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성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반응과 좀 비교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 저희 사실 앞서 제가 200억 원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래요. LNF 9조 규모의 공급 계약이었거든요. 사실 9조 하면은 매출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딜이라고 일단 헤드라인 자체는 보이는데 주가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걸 저희가 모르는 비밀 계약상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2차 전지의 투심이 약해서 그런 건지 여기서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액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처를 넓혔다.
국내 한정됐던 거래처를 이제 미국으로 넓혔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까지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유럽 고객사와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공급 계약이다라는 것은 이제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평균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5년 내년부터 이제 되는 건데 이 계약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이 계약을 계약도 이제 우리가 딱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계약대로 100% 이행된다라는 계약이 있지만 뭐 유동성이 있는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변동되는 계약이 있고 자세한 것들은 또 계약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공급을 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되긴 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 가격에 연동이 돼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옛날에 그 TV에서 보면 대박집이라고 나오잖아요. 떡볶이를 1억 원어치 팔았는데 그러면 1억 원 매출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1억 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행색을 보면. 그럼 뭐 1,000만 원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르다라는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의 역설. 두 번째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더 핵심 아니겠는가. 과거 같으면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재료면 어떻게 했죠? 상한가 갔겠죠. 그리고 얘만 갔나요?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끌고 올라갔죠. 근데 얘도 지금 상한가를 못 갈 정도라면 어떠한 좋은 재료가 나와도 지금은 투심이 좀 죽어 있다. 이걸 좀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앞으로 이거 돈을 벌 거다 못 벌 거다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조금 빗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러한 재료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략 측면에서 위원님, 저희 보시는 분들 이 관점도 고려해도 될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은 일단 외국인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쪽만 보자로 정리해도 될까요?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숏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그 작년 같은 경우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였죠. 저희가 이제 김 앵커랑 얘기할 때 맨날 얘기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2차 전지가 이렇게 뜨거웠었죠. 근데 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이제 관심을 있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떠한 재료도 지금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것을 모아간다? 물론 내가 자산이 많아가지고 뭐 수십억 있는 상태에서 뭐 한 1억을 모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 갖고 이제 거의 몰빵 스타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반도체 사서 하루에 7, 8%씩 나는데 굳이 이걸 사서 내가 기다린다? 마음 졸인다? 저는 뭐 그거는 뭐 조금 쉽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증시라는 것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전에 뜨거웠던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은 관심을 갖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3년 올라가고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 몇 년 걸렸죠? 6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관심을 끌었던 것들은 업황이 회복되고 투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반도체도 2년 걸렸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반도체 겨울도 꽤 오랜 기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또도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까지 받아봤고요.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정학적 리스크의 원자재, 방산, 해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도 괜찮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지원 대표님,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골드만 자산운용 쪽에서는 기술주를 팔아서 에너지주를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서히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그럼 확보해야 될지 이게 무슨 힌트가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필요할까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과 비중 확보? 저중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관심을 꼭 가져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반영되면서 유가가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이 뭐 골드만삭스 이제 95불 위로, 100불 위로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유가 자체의 상승폭도 지금 크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작년 3월, 그러니까 이번 그 1분기 넘어오는 3월 말 기준에서 정제 마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유주를 포트에 일부 가져가는 것은 현명한 전략을 또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 종목 혹은 IT 종목에 좀 쏠려 있는 포트에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해지 개념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지금 현재 중동의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를 보면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쪽으로 단기간에 예측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기대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가 악화돼서 굉장히 방산주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회담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본다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균형된 시각을 가진 게 좋을 것 같고 단 한 가지는 미국이 어제 이제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에 관한 공격을 빠른 시간 안에 할 것 같다라는 보도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에 더욱더 추가될 만한 쪽을 바라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마지막 키워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매크로 환경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놔줘야 되나 아니면 이번 달은 놔줘야 되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시장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막 밀어나고 있고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제약바이오와 뭐 소비 쪽은 사실 수혜주였잖아요. 너무 강력한 물가가 나오고 코멘트가 나와서 뭔가 전략 변화 필요할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대형주 쪽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뭐 다양한 이익들이 변화하는 것들, 투자에 대한 변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익단이 1조 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 뭐 유한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 좀 모아가자. 그리고 이게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들, 지금 답답한 느낌들을 받지만 별로 그렇게 조정된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항상 기회가 있고, 근데 제약바이오 특징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딴 애가 막 치고 나가면 얘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2차전지 반도체 치고 갈 때 제약바이오는 항상 작년에 그랬죠. 하반기 때 그 다음 이 주자를 이어갈 것이다. 잠깐 했다가 반도체가 계속 이어가니까 또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전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관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단 너무 작은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조정식 매수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모아가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 장세예요. 대형주 장세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원픽 듣고 오늘장 랭킹5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가, 해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 보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재원 대표님께서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주셨죠. 그중에서 한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오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으로 포트에 가장 큰 비중으로 담아두지는 마시고요. 반도체를 보유해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보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81,000원대 여기가 최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완연하게 넘어가면 저는 이제 10만 원 넘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좀 눌려지는 8만 원 정도에서 잡으시면 목표가는 10만 원 이상, 손절 가격은 75,000원을 잡고 포트에 한번 대안적인 해지 개념에서 한번 편입을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담는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짧게만요. 비중 어느 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신 걸까요? 10% 이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짧게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차 의원님의 도와주실 이야기 있으시죠? 이 S-오일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주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대표님이 이거 한 거 지금 대본을 통해서 봤는데 S-오일 같은 경우 우리가 배당주로 봤는데 배당 안 주잖아요. 네. 근데 배당을 안 주는 이유가 그 배당을 줄 것을 지금 어디에 하냐면 울산에다가 정유학 단지를 지금 이제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군요. 이게 투자하기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빈살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S-오일 이제 배당 안 한다. 이걸 갖고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9조 투자하고 빈살만 6조인가 해가지고 어쨌든 투자하는 건데 이제 S-오일은 정유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정유 플러스 그 화학 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가지를 다 갖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롯데케미칼과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배당을 안 줘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작게 묻어두면 정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목요일 두 분의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5가지 키워드와 함께 원픽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재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